야당이요 딸인 조민 씨의 그 부산대 의전의 입학 취소와 맞물려서 야당이 고려대 총장에게 조민 씨의 입학 취소를 압박하고 있다는 오늘 여당 최고위원의 주장도 새롭게 나왔습니다. 지난 6월 30일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은 고려대학교 총장을 의원실로 불러서 조민 씨 입학 취소 압박을 넣은 사실을 사진과 함께 공개한 바 있습니다. 8월 25일에 고대는 입학 취소 처리 심의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한다고 생각하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사실관계 확정 전에 특정 정치 세력에 의한 압력과 마녀 사냥식 여론몰이로 한 청년의 창창한 삶을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국민의힘에 경고합니다. 꿈에서도 압력 행사는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최순실의 검은 그림자가 어른거린다 라고 하는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여당 최고위원의 주장은 야당 의원이 지난 6월 30일 그러니까 2달 전에 고대 총장을 불러서 학사, 부산대 의전은 말고요. 고대 조민 입학 취소를 압박했다. 뭐 이 부분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 조민 씨의 경우는 이제 부산대는 입학 취소가 됐기 때문에 그 부산대에 입학했을 때 이 그 근거가 됐던 이 고려대 입학 과정은 어떻게 될 것이냐 이거에 대해서 이제 관심이 그 학사로 간 겁니다. 이제 의전원 이전에. 그런데 이제 지금 김영배 최고위원의 경우에는 고려대가 자체적으로 그 입학의 타당성을 그 조사하는 것이 아니라 야당 의원의 압박에 의해서 지금 이런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어느 한 청년의 그 입학 이 올바랐느냐 그렇지 않았느냐에 대해서 정치권이 압력을 행사하지 마라. 이렇게 좀 강하게 어떻게 보면 좀 방어막을 치고 있는 건데요. 글쎄요. 이것이 이제 뭐 최서원의 어떤 검은 그림자랑 어떻게 연결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게 입학 과정에 허위 경력이나 아니면 그 수료증 상장이 사용됐느냐 이거에 대한 이제 재판에서 확인이 되다 보니까 이거에 대한 여파가 지금 부산의전원 고려대 이렇게 지금 자꾸 거꾸로 가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런데 이것이 뭐 그 김영배 최고위원의 얘기처럼 이 국민의힘 어떤 그 의원의 압박 때문에 이것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재판 결과에 따라서 이 후속 작업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인지 이거에 대한 판단은 좀 다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도하 변호사님, 곽상도 의원도 이렇게 썩은 사과를 보고서 썩었다고 말하지 못하고 썩은 부위를 도려내지 못한 채 안고 가야 하는 분들이 안타깝다. 여기 사진에서 보듯이 곽상도 의원이 고대 관계자를 만난 건 사실인데 그러니까 이 얘기는 압박이 아니라 뭐 당연한 의혹 제기였다 이런 얘기인 겁니까? 첫째, 제가 생각하기에는 곽상도 의원은 여러 가지로 고소고발도 당하고 뭐 여러 가지 일을 당하시던데 어디 압박을 가할 처지가 되실까요? 저는 그걸 모르겠고요. 두 번째, 이 사안이 압박을 가할 사안이 아니고요. 이게 형평성에 맞게 처리가 되고 있는지 적정하게 처리가 되고 있는지 물어볼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뭐 저희가 숙명여고 케이스 많이 얘기하지만 그거 말고도 서울대 치의예과 케이스라든가 전북대 케이스에서 보면 항소심 선고 이전에 다 입학이 취소가 돼요. 그리고 고려대도 뭐라고 했냐면 항소심 선고 결과를 보고 이거를 처리하겠다고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고 있는지 물어봐야죠. 이제 곧 입시가 다가올 텐데 입시 요강이 어떻게 나옵니까? 입시 부정이나 허위 서류 제출하면 입학 취소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그 입시생들이 이거 쳐다보고 있을 거 아니에요. 고려대가 어떻게 처리하는지. 그러니까 이런 부분 확인해야 되고 형평성과 기준에 맞게 처리가 있는지 봐야 될 거고요.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입학 취소와 형사처벌은 별개니까 보통은 항소심 선고 이전에 결론을 내리거든요. 근데 이거는 항소심 선고 때까지 보고 있었으니까 오히려 특혜를 준 게 아닌가 이런 지적도 할 수 있고요. 고려대에서는 입시 서류가 안 남아있다고 주장하지만 1심 판결문에 보면 단국대 논문이 고려대 입시 서류로 제출되었다고 보인다. 이런 판결문의 내용이 확인이 되고요. 다른 PC에서 압수수색된 목록이라든가 증인들의 진술로 이게 확인된다고 판결문의 내용이 나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얘기도 짧게 한 번만 해볼까요? 어제 조국 전 장관의 어머니의 편지가 있다. 이게 공개됐다라는 보도를 저희가 전해드렸었는데요. 잠시 화면부터 먼저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제 마음속 깊이는 다 그만두고 가족 돌보고 싶습니다. 최근 사태를 겪고 저희 모친께서 특히 저희 선친의 여성 문제가 공개되고 또 그걸 가지고 온갖 얘기를 말이 오르는 걸 보고 좀 충격을 받으셔서
다 내려놓겠다고 하셨습니다. 온갖 비난을 받는 상태에서 저희 어머니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아버지가 하늘에서 이걸 보면 어떡하겠냐. 다 놓겠다. 최근에 다시 조국 전 장관 이슈가 불거지다 보니까 때 아닌 예수 논란이 좀 불거졌는데요. 수정석 국장님. 네. 조 전 장관 어머니의 얘기는 아버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아드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모습을 지켜보며 괴로워하는 성모님의 마음이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 이게 어제부터 좀 여러 인터넷 커뮤니티 통해서 회자가 좀 되니까 조 전 장관이 아들을 예수라고 비유한 적이 없다. 이렇게 설명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저 맥락을 두고 일부에서 이제 어쨌든 성모님의 마음이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자연히 그 앞부분 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는 저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 아들인 조국 전 장관을 예수라고 얘기한 것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일단 뭐 그 조국 전 장관이 한 얘기도 아니고 조 전 장관 어머니가 한 얘기를 가지고 저 성모님의 마음이라는 저 부분을 그렇게 어떤 괴로운 고통스럽게 2년 정도를 지켜봤다. 그 조 전 장관 어머니의 심정이 그렇구나. 그런 정도로 이해를 그냥 하고 넘어가면 되는 것 아닌가. 그걸 또 아들을 또 예수에 비유했다라고까지 이렇게 과연 그렇게 가야 되는가? 저는 좀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국 전 장관을 비판하는 부분은 조 전 장관이 그냥 한 명의 서생이 아니고 민정수석과 법무장관을 지낸 공인으로서의 자세, 그런 부분 관련해서 여러 가지 입시비리나 이런 것들을 이제 비판을 하는 것인데 저런 조 장관의 어머니의 얘기나 뭐 딸에 대한 어떤 애틋한 마음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좀 사적인 부분들인데 그런 부분들까지도 이렇게 우리가 막 가져와서 그것을 좀 예수 막 이렇게 해서 비판하는 것이 그건 좀 너무 나간 건 아닌가 저는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냥 어머니로서 고통스럽다 정도 그냥 이해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이현정 의원님,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소 국장님 좀 비판적으로 바라보셨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이제 사실 이제 이 어머니가 지금 이제 웅동학원 이사장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일반적인 그냥 어머니가 아니라 지금 웅동학원 같은 경우는 지금 조국 전 장관 동생이 어제 지금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이 교사 채용, 그 돈을 받은 거거든요. 또 이제 학교에 어떤 이 공사를 한다 해서 허위로 조작해서 115억 원 자체를 허위 공사 공시해서 그 혐의로 받고 있고 또 무슨 약속을 했냐면 웅동학원을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2년 전에. 근데 지금 2년이 지났거든요. 근데 아직까지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있어요. 이제 그게 어떤 면에서 보면 지금 어머님의 편지에 따르면 뭔가 억울하게 지금 조국 전 장관이 당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글쎄요. 지금 법원에서 나오는 사실관계를 보면 과연 이게 억울한 것인지 저는 거기에 또 정의구현 사재단 전 대표를 한 분이 이게 뭐 또 다시 촛불을 들자라고 뭐 등등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좀 사태를요. 좀 객관적으로 보셨으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조국 전 장관에게는 이번 한 주가 꽤 가혹한 한 주였을 것 같습니다. 이 소식은 여기서 정리합니다. 다음 주제 보기 전에요. 지금까지 들어온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만나보겠습니다. 첫 번째 댓글 볼까요? 정치인 스스로 책임지고 도덕성 높게 가지려고 하는 것도 힘들군요. 윤희숙 의원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 재테크니 뭐니 어쩌고 해도 결국 농지법 위반이다. 예. 산업단지에서 1시간 거리에 있는 땅을 투기라고요. 그럼 2시간 거리에 있는 땅을 투기 의심 지역인가요? 라고 말씀하신 분도 있고요. 예. 예수에 빗대서 말하면 남 탓하지 말고 성경 말씀에 내 탓이오를 되새기기를 조 전 장관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 댓글 볼까요? 김의겸 의원 청와대에서 저렇게 돈 벌고 나와서 서초구에 입성했다. 최근에 이제 강남에 집을 산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요. 알겠습니다. 오늘도 역시 부동산 관련 관심이 많으셨습니다. 5개의 댓글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제 이 얘기로 한번 가보겠습니다.